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가처분 결정 이후 공식 입장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향방을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당사자들의 공식 발언 속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차이를 정확히 해부하는 데 집중합니다. JTBC가 불꽃야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이 곧 불꽃야구의 패배이자 프로그램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2월 20일 불꽃야구 제작진 측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은 이런 단순한 해석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JTBC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불꽃야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그램 자체의 저작권이 JTBC에 귀속된다는 주장과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명확히 기각되었습니다. 즉,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불꽃야구 측은 여론이 단순 승패구도로 사건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안은 단순한 저작권 다툼을 넘어 훨씬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제목이 아니라 최강야구를 통해 형성된 출연진 구성과 서사 구조, 경기 내용과 기록의 흐름이 거의 변형 없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작 방식이 시청자들에게 후속 시즌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명칭의 사용, 불꽃 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시즌 연속성 콘텐츠, 그리고 이미 공개된 회차를 포함한 모든 관련 영상의 제작과 전송, 유통이 즉시 중단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시조치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매우 강력한 제약이 된 셈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가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불꽃야구 측은 이 판단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최강야구 영상물을 JTBC에 납품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과와 창작적 결과물까지 전부 이전되었다는 전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판단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항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 그리고 외주 협력업체들의 노력이 단순히 특정 방송사의 성과로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향후 본안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작의 기여도와 성과의 귀속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위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불꽃야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불꽃야구 측은 2025 시즌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장을 덧붙이며 당장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제작과 공개, 방송 전반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법적 논리와 전략은 이제 막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왜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보도에서는 JTBC가 불꽃야구의 저작권을 모두 가져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다층적입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귀속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법적 개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JTBC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전면에 내세운 핵심 논리는 최강야구를 통해 형성된 프로그램의 성과와 브랜드 가치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단순히 영상 파일이나 경기 장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연진의 조합, 경기의 전개 방식, 기록이 축적되는 서사 구조, 그리고 시청자가 이미 익숙해진 감정선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결과물을 가리킵니다. JTBC는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의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존 최강야구의 흐름과 맥락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시청자에게 후속 시즌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사하다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제작 방식이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적용된 법리가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형성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즉, 설령 개별 장면이나 구성 요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경기 기록, 그리고 시즌 연속성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송한 행위가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고 그 결과 JTBC의 성과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새로운 회차의 제작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명칭 사용과 유통 전반을 막는 강력한 가처분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갖는 무게는 상당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이전에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해 불꽃야구 측이 이후 항고나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도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제작과 공개 방식이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판단이 모든 법적 쟁점을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저작권의 최종 기속, 개별 창작 요소의 권리 범위, 제작진과 출연진의 기여도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즉, 이번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현 상태를 멈추게 하는 장치에 가깝고 본질적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불꽃야구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단순한 모방이나 무임승차가 아니라 별도의 창작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향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분쟁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존폐를 넘어 방송 제작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에서는 불꽃야구와 스튜디오 C1이 왜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박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부정경쟁을 판단했는지 그 출발점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 측이 가장 먼저 짚은 부분 은성과의 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최강야구의 영상물을 JTBC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창작적 성과와 제작 노하우, 그리고 인적 자산까지 자동으로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해석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제작진의 입장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프로그램의 성공이 단순히 방송 플랫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맷을 실제로 구현하고 경기를 설계하며 출연진을 관리하고 현장의 긴장과 감정을 만들어낸 주체는 제작사와 스태프였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 측은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납품된 결과물로만 취급되는 것은 창작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의 존재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불꽃야구 측은 특정 감독이나 선수단의 참여가 곧바로 프로그램의 권리를 특정 방송사에 종속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인물과 팀이 하나의 방송 포맷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출연 계약과 제작 관행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후속 시즌을 암시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불꽃야구 측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강야구의 시즌 연장을 의도하거나 이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청자가 느끼는 연속성이나 유사성은 콘텐츠 소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문제이지,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혼동을 유발했다는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래 이 법은 명백한 시장 혼동이나 무단 이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장르와 구성 요소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자체가 제한된다면 스포츠 예능이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꽃야구 측은 항고를 통해 가처분 결정의 전제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본안 소송에서는 계약관계, 창작 기여도, 그리고 제작 관행의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동은 받아들이되 싸움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번 분쟁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콘텐츠의 성과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단계의 법적 공방에서 더욱 날카롭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이번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 법리인 부정경쟁방지법이 왜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이 분쟁을 저작권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법원이 실제로 주목한 지점은 훨씬 다른 층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 질서와 시장에서의 공정성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의 저작권법과 달리 창작물의 소유권 그 자체보다는 이미 형성된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원작자인가라는 질문보다 타인의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결과가 경쟁 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법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가 이 법리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최강야구를 통해 축적된 인지도와 신뢰,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미 익숙해진 서사구조가 하나의 시장 성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불꽃야구가 이러한 성과를 단순히 참고한 수준을 넘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유사성을 넘어 경쟁 상대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한 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시청자의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방송사가 다르더라도 출연진 구성과 경기의 흐름,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시청자는 이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연속된 콘텐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의도의 유무보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불꽃야구 측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나 악의를 반드시 입증하지 않더라도 시장 혼동과 부당한 이익 가능성이 인정되면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작진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인상이 문제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방송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의 구성 요소를 어디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이는 단순히 불꽃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형식의 스포츠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동시에 이 판단은 제작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장르적 유사성과 부정경쟁의 경계가 어디인지 더욱 불명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마다 기존 성공 사례와의 거리두기를 의식해야 한다면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안은 법적 분쟁을 넘어 산업구조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결국 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원은 저작권의 소유 여부보다 이미 형성된 성과가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고, 그 기준에서 불꽃야구의 현재 형태는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과연 균형 잡힌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이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다음 단계의 전개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불꽃 야구와 관련된 사람들과 구조 전반에 어떤 현실적인 파장을 남기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순간부터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제작 현장과 시청자, 그리고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제작 일정과 공개 구조입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편집 단계에 있던 콘텐츠 역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회차를 만들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 이미 투입된 제작비와 인력, 시간의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흐름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출연진과 선수단 역시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꽃 파이터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선수단은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차단되면서 향후 일정과 역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포츠 예능의 특성상 출연진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서사와 성장 구조의 일부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이 공백은 개인의 활동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팬덤의 혼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불꽃 야구를 통해 형성된 시청자층은 이미 프로그램의 세계관과 흐름에 깊이 몰입해 있었고 다음 전개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 공식적인 제작 방향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팬들은 기다림과 불안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의 중단이 아니라 감정적 연속성이 끊기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힘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유통력, 그리고 법적 대응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포맷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지 체감하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고와 협찬 구조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향후 전송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협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넘어 장기적인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법적 분쟁은 화면 밖에서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사안이 다른 제작사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유사한 장르나 형식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제작진들은 자신들의 기획이 과연 안전한지, 혹시 비슷한 논란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법정 안에서만 존재하는 판단이 아니라 제작 현장과 출연진, 팬덤, 그리고 방송산업 전체의 흐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 모든 제약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들이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에서는 이제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는 질문, 즉, 이 분쟁의 다음 국면과 가능한 결말들을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불꽃 야구와 JTBC 모두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이미 하나의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꽃 야구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는 항고 절차입니다. 항고는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상급법원에서 다투는 과정으로 판단의 전제가 과연 합리적이었는지를 재검토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불꽃 야구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시장 혼동이라는 판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고가 인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 가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본안소송입니다. 본안소송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귀속과 성과의 범위, 계약관계 해석, 제작진과 출연진의 기여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계약 내용과 제작 관행,
그리고 방송산업의 구조적 현실이 법정에서 하나씩 검토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가처분 판단이 유지될 수도 혹은 전혀 다른 결론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과 별도로 본안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들이 입었다고 판단하는 피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가 보유한 브랜드와 성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전략적 판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이 분쟁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쉽게 끝날 성격의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꽃야구의 미래는 완전히 닫혀버린 것일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재 형태로 제작과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법적 판단의 변화나 전혀 다른 형식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이 남기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가 아닙니다. 방송 콘텐츠의 성과가 누구의 것이며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창작과 경쟁의 경계는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기준 역시 재정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가처분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법적 다툼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고 그 결과는 불꽃야구와 JTBC를 넘어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콘텐츠와 제작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한국 방송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기억될 분기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